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2021년 첫 번째 JB타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우리 단골 촌철이신 현님께서 더 막가를 향해서 새해 복 담뿍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듬뿍이 아니라 담뿍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네. 이인숙님은 네. 내가 라뷰하는 종배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속 시원한 평론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지으시라고 이렇게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하세요. 네, 본방 복귀할게요. 네. AS 타임인데요. 네. 의사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허용한다고 정부가 밝혔죠.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신토박님이 정부가 필요에 의해 병원에서 일 시킬 인력을 구제해주겠다 결정한 거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하지만 다수는 반대였습니다. 김명정님, 음흠. 원칙 없는 국시 재허용, 국민 다수는 반대합니다. 네. 특권층만을 위한 공정인가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 주신 현님, 단골이시죠? 네. 당연히 특혜지. 안 보겠다는 사람들 시험 신청 기간 연장부터가 특혜였다. 감염병 폭발할 때 의사 가운 벗어던진 그 인성부터 자격 상실. 네. 이런 식이면 집단 이기주의가 판칠 거다. 예. 박로스님, 국시 재응시자들 면허 발급 일자가 다르려나요? 어떻게든 파악하고 싶네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창한 이유 갈 것도 없이 의료 소비자로서 횡포 부리는 공급자 응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고 네. 닥터 리님은 사과 필요 없고 공공의대 설립이랑 교환해라. 공공의대 설립 동의하면 재시험 허용하게 해주자. 심플한데. 네. 네. 그리고 탐크루즈님은 누구는 떼쓰면 마지못해 해주고 누구는 떼쓰면 잡아가고. 예. 이 댓글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저희가 LG 트윈타워에서 지금 농성 중인 해고 청소 노동자 분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했죠.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금희님, 왜 집단 해고해? 노조가 노동자가 파리떼야? 왜 해고해? 이렇게 화를 내주셨고 네. 진여월님은 정말 필요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세상은 참 점점점 그러니까요.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아웃소싱 업체 없애고 직접 고용하자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LG 본사가 해결해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본사가 된다고. 나서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푸른 바다 거북님은 네. LG도 불매다. 예. 그리고 이은하님. 네. 이낙연 대표는 사면 얘기하지 말고 이런 곳에 방문해서 해결하세요. 예. 주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거는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론이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JB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듣고 하고 할까요? 네, 듣고 가시죠. 그럼 저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배 정무실장과 이재호 상임고문 인터뷰를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낙연 대표의 그 별명이 엄중낙연 아닙니까? 엄중낙연. 그죠. 예. 이 엄중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을 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스타일.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앞서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거에 물론 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먼저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다는 게 평소 스타일하고 안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그렇고 많은 언론이 당연히 이제 관심 집중했던 것은 대통령 사전교감이 있고 나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낙연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사면권위를 갑자기 꺼내 들었느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냥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전략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낙연 대표의 그럼 도대체 전략이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논외로 둘째 문제고 네. 이낙연 대표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짜고 저렇게 사면권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없다고 하잖아요. 김영배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김영배 그 정무실장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글쎄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도 좀 뭐예요. 근데 요거는 아까 생방 중에도 춘철님들이 계속 올려주셨는데 한국일보가 오늘 조간에 실었어요. 네. 이낙연 대표와의 인터뷰를 31일인가에도 만났고 3일에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일이면 어제잖아요. 네. 거기에 이낙연 대표한테 교감 있었냐고 물으니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 대통령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 없다. 네. 그렇다면 혼자 생각이었냐 물으니 국무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짐작해온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게 사전 교감이라는 단어를 썼지 사전 논의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게 뭐냐면 나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는 어라고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긍정의 시그널로 침묵은 긍정이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해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보도에 따르면 26일 날 예를 들어서 독대 자리에서는 국민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다. 네. 라는 지금 보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면 권유를 얘기하면서 다 국민 통합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 대통령도 이 사면에 대한 어떤 의중이 있구나라고 본인 혼자 생각을 했느냐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지금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딱 칼로 무자르게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두 개의 경우를 한번 다 놓고 한번 제가 한번 그 진단을 해볼게요. 오, 네네. 먼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사면권의 카드를 꺼내든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먼저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정 교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전략이 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생각했을 법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이런 거겠죠. 당연히 사면 카드를 꺼내면 일시적 반발은 있을 거지만 그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리스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감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자신이 사면 건의 카드를 던지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받는 모양새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나와 대통령은 통하는 사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쏠려 있다라고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나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중도층 이전에 지지자한테 확실하게 내 좌표를 확인해 줄 수 있다. 네. 그죠? 대통령이 인정한 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깔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생각할 법한 전략인데 여기에는 함정이 걸려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 자, 그럼 지지층 어필 전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지층이 과연 그러면 사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대우가 유지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전략이 아니라 분석으로 돌아가겠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 개각이 나오고 나서 사면 카드를 바로 던졌다라는 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각과 사면이 같은 기조에서 만약에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국정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끌어올릴 생각은 별로 없다. 그래서 현수위에서 안정적으로 개혁 관리에 나서는 것을 지금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통합, 돌파가 아니라 관리, 컨텐츠가 아니라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봉착을 해요. 첫째, 사면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플러스 어떤 개혁 속도가 다시 조절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지층의 비판이 같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층 내에서 좌표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축소된 사이즈라고 되면 그러면 이낙연 대표한테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가는 다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다. 네. 요건데요. 아까 김영배 그 정무실장이 어제 열렸던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결과를 전해주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개혁과 통합을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그걸 전했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통합이라는 이야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것과 갈등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그러면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죠.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통합을 강조한다. 그럼 개혁이 이제 속도를 늦추는 거야? 내지 더 이상 개혁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져 버리면 그것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혁과 통합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세 개 중에 하나로 지금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바로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결국은 그 부메랑이 누구한테로 집중되느냐? 이낙연 대표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지층 안에서 자신의 이상을 확실하게 어떤 거냐 찍는다라고 뭔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님 생각일 뿐이시다. 라고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설령 거기에 호응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즈가 지금처럼 클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이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전 교감이 없이 나온 주장이라면 이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짚어야 되는 거겠죠. 교감이 없이. 네. 네. 사전 교감이 없이 나온 주장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죠. 첫째, 무개념에 기초한 헛발질. 근데 요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요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나름의 전략을 깔고 했던 거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반발이 있을 걸 예상을 하면서도 결국은 지른 거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른 포인트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지층에 대한 어필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이 뭔가 지금 분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중도층에 대한 어필 전략이다. 그렇잖아요. 다수의 뭔가 언론이 분석하는 게 이거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면건의하겠다고 했던 멘트 말고 이낙연 대표의 신년사를 보면 있잖아요. 네. 신년사를 보면 뭐가 나오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면건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 공세 펴니까 그다음에 했던 부연 설명이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이거잖아요. 갈등보다는 통합을 강조했다. 뭐 요 지점에서 조그맣게 했던 최고위에서 개혁과 통합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와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멘트는 결이 달라요. 다르네요. 다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어제 최고위원회 결론이라 그게 정말로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제동이 걸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주인공이 이낙연 대표니까 이낙연 대표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 중도층이 나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전략 아닌 전략 이렇게 잡았다고 치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짚어야 되는 게 그러면 뭐냐라는 건데요. 최근의 사회 갈등 요인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연결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코로나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율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과연 정치 진영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영 갈등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코로나가 그러니까 빚어지면서 어떤 그 진행의 속도라든지 성과의 속도를 조절하는 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으로 정치적 대립이 완화가 되면 국정 수행에 동력이 생기는 문제냐. 그래서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국정 수행의 동력이 확 배가가 돼가지고 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검찰개혁과 윤석열 징계 문제 이거 한번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 또한 적폐 수사의 뒤끝에서 발생한 후유증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적폐 수사의 동력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지금의 그러면 그러니까 중도층이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견지해 왔는가를 먼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지지를 처리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없어요. 오히려 그건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있어요. 그 방증이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예요. 네. 그죠? 그 사과가 있고 나서 저는 잘 확인을 못 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 자가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했죠. 일단 네. 이거를 멀리 애들러 갈 이유도 없고 엊그제 1월 1일 신년 특집 저희 방송에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네. 하지만 서울도 지금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집단한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을 계속 그 같은 패널로 조사한 그런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야. 그걸 보면은 탄핵 이후에는 한 67% 정도가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떠났다가 아하. 금년 총선 때 보면은 한 62.5%는 돌아왔다. 한 37.5%가 아직 안 돌아왔다. 근데 이제 지금 그 37.5%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자, 다시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전에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 중에 중도적인 분들도 이제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나 네. 하고 지금 돌아봐주고 있는 그런 딱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참 신중하게 겸허한 자세로 정말 딴 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잘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조사를 계속.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뭐예요?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중도층. 집단했던 집토끼에다가 집토끼도 돌아오고 있고 중도층도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 이거잖아요. 간단히 네. 이야기를 네네.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맞는지 틀린지 논의를 그냥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정점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맞다고 치면 자 그러면 중도층 어필 전략이 뭐여야 되는가가 확연하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중도층이 반응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하고 반성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는 이야기는 아 이제는 이걸 끝내고 합시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했던 게 옳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00% 지금 용서가 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면을 하면 중도층이 여기에서 마음을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폐 차원에서 수사를 했고 이들을 사법 처리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도 중도층 안에서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중도층과 현 정권의 심정적 연결선인데 오히려 그 심정적 연결선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거다. 이거는 거꾸로 중도층에 어필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 사면을 꺼내고 사면을 하면은 중도층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지금 중도층이 다시 민주당으로 턴하고 그러면 외연이 확장이 돼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당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선순환될 거다라고 하는 계산 자체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이중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첫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중간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위상이 영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확인이 됐어요. 벌써 이미 첫째. 네. 두 번째, 이것이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성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뭐야? 지금 사전 교감이 없다는 전제에서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차별화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지지층에게는 신호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개도 구록도 다 잃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수네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양면의 가능성 모두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하고 한 발언이든 사전 교감 없이 했던 발언이든 후자가 더 문제라고 저는 보지만 모두가 전부 다 이낙연 대표에게 정치적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계산착오를 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근데 왜 꺼냈죠? 그러니까요. 하나 더 부연할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면서도 사실은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 국민 통합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예요. 도대체 통합이 뭔데요? 아까 김영배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꾸 국민 통합 그러는데 통합이 뭐냐? 사면하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하면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 진영 간 갈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 갈등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갈등의 주된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니까 이 문제를 정리를 하면은 진영 간 갈등이 완화가 되고 갈등이 완화가 되면 통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 수준이에요. 산수 수준. 그잖아요. 네.
쉽게 하면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간 전략을 택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완화하면 통합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누이도 노하고 매부도 노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그죠? 자, 진정한 통합은요. 그냥 갈등을 완화하는 게 통합이 아니에요. 갈등을 완화하는 게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그러니까 시선이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게 통합이에요.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지는 게 통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거기서 동의하고 같이 참여할 때 그것이 본래적 의미의 진정한 통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져 갖고 이 국정농단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촛불 들고 나왔던 게 국민 통합인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좀먹고 있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 작년 마지막 JB 타임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안의 통합도 있었다. 코로나 부분에서. 네.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건 의지적 측면이 아니라 상황적 측면이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 일단 코로나 방역부터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돼. 그것도 국민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런 게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통합. 네. 그런데 지금 사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리를 좀 줄이자. 응? 플러스로 가는 통합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통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민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리를 하나를 그러니까 줄이면 그만큼 통합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죠. 이거는요 되게 뭐냐면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정치적 거리를 없애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통합이 그러니까 모색이 되는 게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걸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이래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국민적 동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국민적 통합인 거죠. 이낙연 대표의 신년사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진이더만요. 전진. 전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백이죠. 백. 그죠? 한번 저 빠꾸라고 썼다고 욕 먹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좀 개념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지금 JB의 분석에 지금 촌철님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촌철님들의 의견이 올라가는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써주고 계신데요. 뭐 레전드급 분석이다. 속상하지만 헛발질로 인정해야 될 것 같다. 뭐 JB 화났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호나미님은 대표님 사면 권고 지지합니다. 용서와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간간히. 네. 두표다님. 사면하면 그거야말로 정치보복 인정하는 거다.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 논리 성립될 수 있죠. 오히려 이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해라. 제발 모든 게 공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흐름98님. 전 정권의 사면은 그들만의 생각대로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공정, 정의의 기준이 아닌 사면은 시대착오다. 네. 그리고 매누님은 자 객관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왜 사면을 꺼냈을까? 네. 1번 자기 중심의 국면 전환 2번 대통령의 의중을 꺼낸 행동대장 3번 대선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동 4번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났다. JB님의 의견은? 다만 네? 2번은 네. 2번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네. 조금씩. 하나만 이건 뭐냐면 복수응답 허용형으로 가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혹시 네. 본인의 지지율 하락의 반동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수 더 나가서 보수의 분열을 노린 건 아니냐. 아까 이재호 상임 고문에게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재호 고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 하수.
하수. 수준 낮은 하수 정치꾼들이나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딱 일축해 버리잖아요. 네. 질문은 제가 무한했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3번과 4번. 자기 대선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동과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났다. 골라주신 분도 계시고. 복숭답이잖아. 다 복숭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중심의 국면 전환과 지지율 반동. 그리고 어떤 분은 은연중에 본심. 네. 이렇게 하나만 골라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고요. 네. 키스맨 TV님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사면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람쥐아님은 협치를 말하는 이낙연,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했다. 네. 그리고 배성용님 반성한다고 해도 예. 사면은 안 됩니다. 예. 건의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운아님 사과도 안 하는 사람 사면하면 전두환 세력들 정당성 부여됩니다. 네. 그리고 릴릴님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해? 면희님 네. 사과 반성이고 뭐고 본인의 죄는 본인이 치르는 걸로. 마미스타일님 적폐청산 없는 통합은 정치 꼼수.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아까 못한 얘기 하나만 중도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중도층이 있고 무당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응답자에 대해서 성향 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요. 이제 저는 지지정당 없거든요. 이러면 그게 무당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그 이념은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제 전 중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 얘기를 너무 거대 담론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중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 전제를 너무 헛소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층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죠? 네.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우면 중도는 무조건 좋아할 거다라고 네.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냐 그것이 오히려 중도일수록 오히려 바로 그런 어떤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거꾸로. 그죠? 이 점을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포괄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그러면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 중도층이 보여왔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라.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계속 입장을 가져왔던 게 중도층인데 갑자기 중도층이 180도 변심을 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 정치 현상을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사실은 그건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 가설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빛 밝음님이 국민통합 그래 민주당 니는 중도층 없고 지지층과 결별해라 라고 썽이 나셨고요. 네. 마리솔 김님은 협치란 정치를 하는 주체에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하는 게 협치다.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고 레모네이드님 국민 통합보단 정치권 야합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사면의 기준을 좀 법으로 세우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지정란님이 전직 대통령 사면 기준을 법 개정합시다. 최소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형 집행 후에 범칙금이나 벌금 완납한 후에 해주는 게 어떻겠냐. 예.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시간 여행자님이 국민에게 새해부터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고민만 잔뜩 안겨주는 대표. 한숨 쉬셨습니다. 네. 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언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권 안에서 지금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상당히 그 지금 내연되어 있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전조가 이 사면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개혁과 통합. 네. 예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단 최고에서는 제가 볼 때 봉합한 거예요. 개혁과 통합을 같이 추진한다. 제가 볼 때 그건 봉합한 건데 이것이 결국은 다시 하나의 어떤 분화되면서 이게 갈래로 어떤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 전조 차원으로 사면론을 또 이해할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게 계속 나타난다면 다시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도층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봄햇살님, 중도층은 어느 당도 아니니 옳은 일에 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솜이 엄마님은 중도도 촛불을 들 때는 든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프랭크 허님은 사면 논의의 전제 조건을 세우자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범죄 수익, 은닉재산 포함해서 모두 환수 이런 거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이 연희님은 의대생 구제에 화가 나 있는데 사면 얘기에 화가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죄송 우리 그 촌철님들과는 지금 통합을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이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통합의 본당은 여기입니다. 네, 그렇게 자평하면서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수고하셨고요. 담화과 수고하셨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